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임 기간 마무리하기 전에 과연 미국의 영토를 얼마만큼 더 넓힐 것인지 저희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놓고 51번째 주가 베네수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쿠바를 놓고 또 51번째 주가 쿠바가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캐나다 너희 51번째 주 될래? 우리한테? 우리가 환영해 줄게 그러면.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린란드로 특사들이 파견이 됐습니다. 뭔가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쪽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재 트럼프 정부한테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백기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망할 대로 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쿠바에 대한 마지막 손길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쿠바 공산당의 실세로 알려져 있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이 이런 보도를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고 AP는 덧붙였습니다.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는 30년 전에 발생했던, 그러니까 1996년에 마이애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망명단체 형제구조대 Brothers to the Rescue라는 이 구조 조직 소속으로 있던 경비행기 2대를 쿠바가 격추를 해서요.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미국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의 배후가 바로 카스트로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카스트로가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바 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다라는 겁니다. 당국은 카스트로가 격추 명령을 내린 핵심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쿠바 경제가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라울 카스트로 기소 카드를 활용해 쿠바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의 목표는 이 이란과는 달리 현재 쿠바에 대한 행정부의 목표는 정권 교체다라는 것이죠. 지난 3월 쿠바 난민들이 다수 정착하고 있는 플로리다 남부의 공화당 의원들이 1996년의 격추 사건에서 카스트로가 연루됐다라는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이애미 연방검찰이 쿠바 고위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한 특별검사 및 연방법집행기관 담당자들을 구성했다. AP통신이 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플로리다에 있는 의원들이 재조사를 요구를 했고요. 그 재조사 요구를 받은 연방법무부에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배후 세력에 카스트로가 있다. 그래서 카스트로를 기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까지 미국은 해당 격추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 음모 혐의로 단 한 명만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한 명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려 함에 따라서 그가 조만간에 쿠바에 다시 관심을 돌릴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 쿠바 지도부가 미국 투자의 경제를 개방하고 그리고 미국의 적대 세력을 축출하지 않으면 우호적인 방식으로 쿠바를 인수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우호적인 방법으로 쿠바를 인수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쓱 우리 땅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기소 준비와 동시에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직접 쿠바를 방문해서 라울 카스트로의 차남과 손자를 포함한 쿠바 관리들과 접촉했고요. 쿠바가 근본적 변화에 나설 경우 안보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래클리프 CIA 국장이 쿠바 당국자들과 만났다, 내무부 장관을 만났다라고 제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죠. 자, 오는 6월 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3일이 이 라울 카스트로가 만 95세가 되는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로가 사실은 이제 지난 2011년도에 건강이 나빠진 형한테서 대통령직을 피델 카스트로한테 대통령직을 물려받기는 했으나 2019년에 권력을 이양해 줬습니다. 미겔 디에스 카넬이라고 본인 충성하는 충성파한테 권력을 이양을 하고 본인은 현직에서 지금 떠나 있는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은퇴했지만 실제로는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2021년 쿠바 공산당 서기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대체로 언론의 주목을 피해온 카스트로. 하지만 마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손자인 라울 기에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가 과거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비밀리에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손자를 만나느냐? 왜냐하면 라울 카스트로가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자를 만나는 것이 유의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쿠바 당국은 미국의 기소 움직임을 정권 흔들기를 위한 정치적 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임한 최고 지도자를 미국의 법정에 세우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쿠바의 국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쿠바 공식 입장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존심은 일단 세우고 봐야죠.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이 94세의 쇠약한 고령자를 마두로 방식으로 체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하듯이 가가지고서는 습 데려오는 핀셋 작전, 체포 작전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만 기소 검토 자체가 쿠바 정부와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는 쿠바계 미국인 사회를 겨냥한 정치적 심리적 압박 카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정부한테는 카스트로 우리가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먼저 교통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개혁해라는 압박을 주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쿠바 출신들의 이민 사회에는 와, 뭐 이런 일을 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어라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양쪽으로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방 검찰은 오늘 수요일, 내일 모레죠. 20날 연방 대배심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기소장을 대중에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5월 20일이 어떤 날이냐면 1996년 30년 전에 항공기 격추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30주기 기념 추모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6년 격추 사건으로 사망한 미국인 4명을 추모하면서 그 추모 행사장에서 그 사건의 원흉인 라울 카스트로를 미국 정부가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을 공개한다라는 것이죠. 이 행사의 일환으로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방 재무부는 오늘 쿠바의 통신부 장관 그리고 여러 군 지도자 또 정보국을 포함해서 9명의 쿠바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를 언론들로 받고 있는 이 쿠바 공산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서서 5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의 주요 경제 부문에 속한 당사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제재 대상 당사자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라는 광범위한 권한까지 부여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바 있습니다. 쿠바를 지금 무력화한 작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바는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긴 하다. 최후의 자존심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사실 쿠바 내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 소식은 결코 한 사람에 대한 징벌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쿠바 전체를 지금 부글부글 끌어 넘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획기적인 이벤트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쿠바가 미국한테 또 무릎을 꿇고 51번째 주로 병합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과연 나오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그러면 한국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을 접하시면서 그런데 왜 한국은 언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걸 저희가 봅니다. 근데 순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라울 카스트로가 94세인데 지금 내일 모레 95세가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기소를 합니다. 사건은 3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는 겁니다. 이 마두로 보십시오. 마두로 같은 경우에도 마약 밀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부정선거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미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고 기소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체포작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놓고 부정선거 저질렀죠.
대놓고 트럼프 보는 앞에서 나 잡을 수 있으면 와서 잡아봐라고 대놓고 까불면서 부정선거 저지르고 본인 정권을 유지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나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쪽에서 어떤 트럼프 행정부 쪽의 행동이 빠른 시간 안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좀 무리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애타게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가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명분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도 합법적이고 합법적이고 공감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움직일 때에는 그 나라하고 미국 딱 두 나라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두 나라 관계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다른 주변 국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다 검토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정권에 손을 댄다라고 하면 그것이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여파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여기 남미에 있는 주변의 콜롬비아니, 브라질이니 뭐 이런 나라들이 받는 여파, 에콰도르 뭐 이런 나라들이 받는 여파하고 이 지금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다루는 것은 지금 다른 나라들을 건드리는 것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반드시 구현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것이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